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심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장을 떠난 뒤 가장 다선인 권성동 의원 주재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경호 재신임 결의안을 의결한 겁니다. 78명 중 73명, 압도적으로 추경호는 다시 원내대표를 해라 재시민 의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지금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나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막아낸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또 중요한 순간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난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긴 했지만 건건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고, 무엇보다도 이번 탄핵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당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다른 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와서 분위기가 일단 탄핵은 막자고 되어 있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중도층에 대한 소구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어려운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는 국민의힘 지지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친한계 의원들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최고위원직을 내놓겠다는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 떠나서 당의 최고 책임은 당대표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정도 사태가 왔으면 당대표는 책임지는 게 옳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당시 새누리당의 당대표는 이정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 호남 출신으로 처음으로 보수정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그때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쇄신 요구에 탈당까지 했습니다. 탄핵 정국을 불러온 당대표는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고 정우택 의원이 그립을 잡으면서 당대표 이정현은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지금 이까지 오기까지 한동훈 대표의 책임은 없습니까? 지금 마치 윤 대통령이 이렇게 사실상 직무 배제시키고 자신이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듯이 보이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당히 지금 열받았을 겁니다. 아니, 내가 원내대표직을 떠나고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거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짭니까?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원외 인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건 온당치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내려오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방금 전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재신임 의결에 친한계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친한계 의원이라도 적당한 긴장관계가 당내에서 필요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계로 불리는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많은 권력을 한동훈 대표 혼자 독심하고, 또 한덕수 총리와 오늘 공동 담화도 발표했지만 그렇게 사실상 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겠다,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자, 오늘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센 글을 썼습니다. 홍 시장은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 자, 홍 시장은 대통령 직무정지를 위한 방법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대통령 직무배제를 주장한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다. 맡긴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 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때도 당대표는 사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호는 사퇴하는데 네가 왜 책임을 안 지느냐. 더 혼란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 사퇴하는 게 책임 정치다라고 재청함했습니다. 홍 시장의 글은 상당히 셉니다. 저도 홍준표 시장의 지나친 한동훈 비판에 대해서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글은 상당히 구구절절히 경청할 만합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대국민당화에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설령 이면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넌센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동훈의 사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전개되는 국면에서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공범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있었던 트랙터 시위 이런 걸 보면 이게 내란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어준의 유튜브에 나온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이 노종면 의원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들을 무더기 탄핵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본인도 알 겁니다. 지금 헌법에는 국무회의가 존재하고 실행하려면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종면 의원 말처럼 장관을 무더기 탄핵해버리면 직무정지가 돼서 이제 국무회의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했던 그런 일들은 못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민주당에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국무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냥 바로 땅땅땅 법을 공포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상당히 많은 경제, 민생, 안보 일들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도 이런 발언을 한다. 이거야말로 이재명발 국가 마비 사태, 이재명발 국가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들은 온 나라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그저 조기 대통령 선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몰두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노종면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자 드디어 민주당 지도부 공식적으로 이걸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 노종면 의원 개인 의견이다.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노종면 의원을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정치, 이게 이재명이 노리는 겁니까? 국가를 마비 상태로 만든다? 김정은이 박수치고 샴페인을 터뜨릴 겁니다. 이런 상황을 민주당은 얘기한 겁니까? 이재명은 입으로는 지금 말이죠, 이거 탄핵 국면에 이거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고 외교 경제가 중요하고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경제단체 이 지도자를 만나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를 만나고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뒤로는 원내 대변인이라는 자가 그것도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헛소리를 짓거린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정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나라는 안중에 없는 것인지 그저 정치 권력 잡는 것만 현안이 되는지 민주당도 스스로 창피했는지 개인의 의견이다. 이런다고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자, 민주당에서 국무위원을 무더기로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정면 원내대변인 오늘 오전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노정면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김건희 특검법을 공표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최후 통첩한 바로 다음날 원내 지도부에서 법안 자동 발효 주장이 나온 겁니다.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을 협박하고 원내 대변인은 장관 무더기 탄핵? 이게 가져올 가뜩이나 지금 환율, 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건 윤 대통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늘도 경기단체 장들을 만나고 내일은 주한 일본 상공회의소 사람 만나고 아무튼 대한민국의 안정 경제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의 머릿속에는 온통 권력 욕심만 가득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노정면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이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는 헌법 53조 5항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노정면의 주장에 대해서 자동 발효는 정부가 법률안 공포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전직 의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 안정을 주장하면서 국무회의를 못 열게 한다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역풍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크자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원내를 포함해 다 확인했는데 무더기 탄핵 그런 논의는 당내에 없었다. 노정면 의원의 개인적 고민의 결과라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인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될 건지 아무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뉴스의 중심인물로 부쩍 크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게 탄핵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만나 이 첫 당정 협의를 가지고 이재명이 제안한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은 완전히 묵살하고 앞으로 이 초기에 예산을 들여서 민생을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한덕수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6개의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전격 행사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미치고 펄쩍 뛸 겁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 탄핵 요건을 두고도 지금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2분의 1만 하면 된다. 국무총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적 논란 속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가 자기의 편을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크리스마스 전 탄핵 이야기를 꺼내면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방금 전 미 국무부의 충격 입장문,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미치고 번쩍 뛸 겁니다. 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다 된 것인 것처럼 뭐 국민의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당 역할 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뭐 함께 협의체를 만들자 오만방자하게 놀더니 이제 자기의 분수를 찾은 건가요? 오히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 협의체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생부터 챙기자. 지금 이재명은 뭐가 잘 안 풀립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을 받으면서 대북송금,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도 이제 징역 10년형 이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지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미국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대면 외교에 나서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기업과 탄핵 정국에 흔들렸던 한미동맹이 정상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관계의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다. 주미대사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한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깊은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참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애송이들, 뭐 이재명, 뭐 박찬대가 지금 함부로 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정치적 신뢰, 도의도 민주당은 저버리고 탄핵 협박을 하는 걸 보면 참으로 가소로운 집단입니다. 한미는 내년 1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벨 부장관도 이날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 한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권한대행 체제뿐 아니라 위기의 다른 행위자들과도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20일 오전 통화했습니다. 경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 한미동맹이 안보환경 변화나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주도권을 뺏긴 듯한 이재명 대표 약이 오른 모양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 다시 선제적 탄핵을 시사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노정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공포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이다. 의총에서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 상설 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이라도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임명 여부가 조기 탄핵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를 묻자 고민이 있을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과 판단 기준이 31일 단 하루로 맞춰져 있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돼서 직무 정지 상태에 빠진다면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 한 명만 더 사퇴를 하면 마비가 됩니다. 국무회의가 마비가 됩니다. 이거야말로 국가 마비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재명발 국가 마비 사태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부 국무회의를 무너뜨려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